가난한 한국으로 당장 꺼져! 여기 한국 소녀를 무시하는 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평소 조용한 성격 때문에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몇 달 후 쟁쟁한 미국인들을 모두 제치고 그 소녀가 개발한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 소녀에게 러브콜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한국 소녀가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지예요. 저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어릴 적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우리 가족은 오크거리에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방과 후에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제 일은 옷을 정리하고 손님이 오면 친절히 응대하는 거였죠. 세탁소는 항상 깨끗한 비누 냄새와 뜨거운 증기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기계 소리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어요. 거기서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실 맨 뒤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 답을 알아도 절대 발표하지 않아요. 시험 점수는 항상 높았지만 선생님들은 자주 제 이름을 잊어버리곤 했어요. 저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요. 숫자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제 친구 에밀리는 저와 완전히 달랐어요. 시끌벅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 점심시간에 에밀리가 식당 구석에 숨어 있던 저를 찾았어요. 민지야, 또 혼자 앉아 있어. 에밀리가 자기 쟁반을 제 옆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혼자 있는 게 좋아. 내 머리는 너무 똑똑해서 숨겨두면 안 돼. 에밀리가 말했어요. 우리 맞은편 테이블에서 모건이 큐브를 풀고 있었어요. 모건은 엄청 똑똑하지만 말이 많지 않았어요. 중요한 말이 있을 때만 이야기했죠. 저는 그런 점이 좋았어요. 오늘은 평범한 목요일처럼 시작됐어요. 도서관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과학 선생님이신 하몬 선생님이 제 테이블로 오셨어요. 민지야, 이거 줄게. 선생님이 제 교과서 위에 알록달록한 종이 한 장을 올려놓으셨어요. 전국 프로그래밍 대회 안내문이야. 우승자는 큰 장학금을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진짜 과학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저는 그 종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회는 컴퓨터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저는 밤에 몰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세탁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죠. 고객 관리하고 바쁜 날을 예측하고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우리 가족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마감일은 3개월 후야 하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세탁소에서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청구서를 보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세탁소 임대료는 또 올랐어요. 엄마의 손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셔서 아프셨죠. 집에 돌아와서 대회 안내문을 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넌 그저 조용한 한국 여자애일 뿐이야. 다른 학생들은 더 좋은 컴퓨터와 코치를 받을 거야.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에서 무언가가 보였어요. 짐가방 2개와 부푼 희망만 가지고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빠의 눈빛과 같았죠. 이 대회는 단순히 상을 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우리 가족 사업을 구할 수 있는 상금도 얻을 수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이 가장 작은 선택으로 시작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도 하죠.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저는 계속 그 대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에밀리에게 대회 안내문을 보여줬어요. 제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죠. 난 이거 못해. 종이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며 말했어요.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려야 해.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할 시간이 없어. 에밀리는 그 종이를 다시 제게 밀어줬어요. 눈빛이 진지했죠. 그게 바로 내가 이걸 해야 하는 이유야, 민지야. 내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족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 그냥 내가 취미로 만드는 거야. 음식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모건은 점심 쟁반을 들고 우리 옆에 앉았어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그 대회는 보통 멋진 컴퓨터와 개인 과외 선생님이 있는 부자 아이들이 이겨. 모건이가 말했어요. 항상 이렇게 직설적이었죠. 작년에는 거의 모든 결승 진출자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어. 그의 말을 듣고 더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아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노트북을 열고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있었죠. 누군가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 교수님이셨어요. 지역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시는 한국계 미국인이셨죠. 가끔 양복을 세탁하러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노트북을 그분 쪽으로 돌렸어요. 제 화면을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작품이네요. 민지양,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고객이 언제 올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예측하고 있군요. 관심을 보여주셔서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꿈과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이 나라에 왔었지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이번 대회는 당신에게 큰 기회가 될 거예요. 그 후 2주 동안 민 교수님이 자주 가게에 오셨어요. 제 프로그램을 보시고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죠. 컴퓨터 분야에서 한국 이민자로서 겪으신 자신의 어려움, 사람들이 억양과 출신 때문에 의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당신의 조용함은 약점이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강점이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하기 전에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 불평하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요. 조금씩 용기가 생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대회에 참가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죠. 그때 제 결정을 분명하게 만든 일이 생겼어요. 오래된 다림질 기계가 고장났어요. 수리비가 4,000달러나 필요했는데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었죠. 아빠가 의자에 무겁게 앉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얼굴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죠. 그날 밤 마음을 굳혔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전국 프로그래밍 대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했어요. 제 프로젝트 이름은 스마트 클린이었어요. 우리 같은 작은 세탁소가 더 잘 운영되고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시스템이었죠. 이 결정은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는 것 이상을 의미했어요. 안전하지만 정체되어 있던 부두에서 험난하지만 기회가 가득한 바다로 나가는 것이었죠. 다음 날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피터슨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기술 담당 선생님이셨죠. 방과 후에 프로그래밍 대회를 위해 컴퓨터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대회는 매우 높은 수준이야, 민지. 더 쉬운 대회가 내게 더 좋지 않을까? 사람들은 항상 저를 과소평가했죠. 하지만 민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트북을 열어 피터슨 선생님께 제 프로그램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줄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추가 컴퓨터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투명인간 민지가 아니었어요. 손도 들지 않는 조용한 한국인 소녀가 아니었죠. 세상에 내 꿈을 선언한 거였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할머니가 주신 행운의 펜던트를 만졌어요. 그 매끄러운 표면은 항상 저를 진정시켰죠.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시도라도 해봐야 해. 때로는 모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괴물과 맞서거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면의 모든 것이 지금 있는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죠. 저는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비록 두려웠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고 느꼈어요. 희망이었죠. 대회를 준비하는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학교 다니고 세탁소에서 일하던 평범한 일상은 스마트 클린 프로젝트에 매달리면서 뒤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큰 시련은 제 프로그램이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들려고 했을 때 왔어요. 우리 가게 데이터만 사용했을 땐 모든 게 잘 돌아갔지만 대회에 필요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하니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학교 컴퓨터는 성능이 충분히 좋지 않았고 더 좋은 컴퓨터를 구하려면 우리에게 없는 돈이 필요했죠. 어느 오후 모건이 컴퓨터실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망가진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내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봐야 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모건은 항상 문제를 저와는 다르게 봤어요. 제가 패턴과 연결성을 볼 때 그는 구조와 효율성을 봤죠. 함께 우리는 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요. 더 빠르고 강하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에밀리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작은 모금 행사를 열었어요. 제 프로젝트를 위한 더 나은 컴퓨터 구매 비용을 마련할 만큼의 돈을 모았죠. 이제 이건 너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야.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 처음엔 저를 의심했던 피터슨 선생님은 제 가장 큰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셨어요.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는 전 제자들과 저를 연결해 주셨죠. 민 교수님은 저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동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많이 지쳐 보이는지 걱정하셨지만 제가 대회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가게에 오지 말고 대회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지지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큰 컴퓨터 회사를 소유한 아버지를 둔 블레이크는 제가 이 대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했어요. 모든 참가자를 위한 모임에서 그는 제 프로젝트 전시를 보고 비웃었어요. 드라이클리닝은 혁신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차피 사라져가는 구식 사업이잖아. 그의 말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 결심을 굳게 했어요. 그날 밤 고객들이 수거와 배달을 예약할 수 있는 휴대폰 앱을 제 프로젝트에 추가했어요.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옵션도 넣었죠. 첫 제출 기한이 다가올수록 심사위원들이 제 것처럼 실용적인 프로젝트보다 화려한 기술 프로젝트를 선호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의심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민자 소유 사업체를 돕는 프로그램이 더 흥미로운 AI 프로젝트와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어리석었을까요? 그런 걱정을 할 틈도 없이 첫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발표였죠. 30명의 참가자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각자 자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단 10명만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죠.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했어요.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긴장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었어요. 타이핑할 때 손이 떨렸죠. 에밀리와 모건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할 때 계속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이 내용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모건이 직설적으로 방식으로 말했어요.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거야.
에밀리는 다른 조언을 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려줘, 민지야. 프로그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왜 그게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중요한지. 제출 마감 전날 밤 재앙이 찾아왔어요. 컴퓨터실의 정전으로 제 파일이 손상됐고 몇 시간의 작업이 사라져버렸죠. 어두운 실험실에 앉아 울면서 이게 포기해야 한다는 신호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민 교수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가장 큰 혁신은 가장 큰 좌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능뿐만 아니라 결단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눈물 속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해가 떠올라 실험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올 때 마지막 수정을 마치고 몇 분 남겨두고 프로젝트를 제출했어요. 사흘 후 준결승 진출자가 발표됐어요. 명단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스마트 클린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제 가장 깊은 동굴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제 목소리를 찾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준결승 발표였죠. 그날 밤 할머니의 펜던트를 쥐고 속삭였어요. 무섭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을 마주할 만큼 강해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준결승 발표일이 어두운 구름과 비와 함께 찾아왔어요. 대학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참가자들, 심사위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이요. 저를 무시하던 블레이크가 첫 발표자였어요. 저는 블레이크가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한 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명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행자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무대로 걸어가는 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눈을 멀게 했고 저를 바라보는 모든 얼굴들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죠. 무서운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관객석을 봤어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와주신 부모님,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는 에밀리,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건, 그리고 한 번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던 민 교수님이요. 제 이름은 강민지입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컴퓨터 기술이 어떻게 미국 전역의 수만 개의 소규모 사업체를 살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두려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투쟁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 가족 같은 모든 소규모 사업체에 관한 것이었죠. 심사위원들에게 스마트 클린이 어떻게 비용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면서 고객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제 시스템의 일부만 적용했는데도 이미 좋아진 우리 가족 사업체의 실제 수치를 공유했죠. 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환경을 도울 수 있고 작은 사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심사위원들은 저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했지만 저는 프로젝트를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모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한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 심사위원이 제 프로그램이 다른 종류의 소규모 사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게 바로 정말 획기적인 부분이에요. 기본 구조는 재고를 관리하고 고객 일정을 잡고 바쁜 시간을 예측해야 하는 모든 소규모 사업체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요. 라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후 이틀 동안 심사위원들로부터 더 많은 질문이 이어졌어요. 블레이크의 프로젝트는 참석한 사업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는 큰 회사의 지원을 받았죠. 제 프로젝트는 그들에 비해 단순해 보였어요. 하지만 더 실용적이었죠. 결승 진출자 발표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실 창가에 서서 가로등을 바라보고 있었죠.
몇 달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냈어요. 제 목소리를 찾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고 가족을 자랑스럽게 했어요. 다음 날 이메일로 발표 결과가 왔을 때 부모님과 함께 열어보았어요. 10명의 결승 진출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는 아버지 방식이었죠. 결승전은 더 치열했어요. 산업계 리더들과 많은 관중 앞에서 프로젝트를 시연해야 했죠. 제 차례 직전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우리 가족 세탁소가 몇 달 만에 1000만점 리뷰를 받았어요. 고객이 제가 만든 새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 작은 일이 제게 필요한 마지막 용기를 주었어요. 최종 발표는 이제 단순히 우승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작업이 이미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모든 발표가 끝나고 우리 10명의 결승 진출자들은 무대 위에 서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 소리가 귀에서 느껴지고 있었어요. 3등을 발표됐어요. 의료 영상에 관한 프로젝트였죠. 2등은 블레이크의 금융 예측 시스템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올해 전국 혁신 프로그래밍 대회의 대상 수상자는 스마트 클린의 강민지입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축하해줬어요. 우승 트로피가 아주 무거웠어요. 심사위원들은 제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사회적 영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우승 상금과 트로피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진짜 보상은 조용한 목소리도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였죠. 혁신은 부와 특권에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 필요와 결단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진정한 기쁨은 축하 후에 왔어요. 스마트 클린을 우리 가족 사업에 완전히 구현했을 때요. 3개월 안에 우리 세탁소의 업무 효율성은 30% 이상 향상됐어요. 6개월 안에 직원 2명을 더 고용했고 1년 안에 두 번째 지점을 열었어요. 제 프로그램은 우리 가족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수십 개 다른 사업체들도 변화시켰어요. 민 교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민자 소유 사업체들에게 스마트 클린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했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저는 전교생 앞에 섰어요. 더 이상 교실 뒤에 숨는 투명 소녀가 아니었죠. 스마트 클린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저와 같은 이민자 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볼 때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에밀리와 드물게 미소 짓는 목건이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어린 한국인 학생들이었죠. 제 여정은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됐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가 직접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다르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도전이 가장 큰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강당의 박수가 울려 퍼질 때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민지 학생의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두 문화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조용한 성격도 깊은 통찰력과 끈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민지 학생처럼 우리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그 목소리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독특한 경험은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